통장을 하는 게 맞을까? 커플 통장을 만들면 꼭 한 번쯤은 싸운다. 관리할지, 어디까지 커버할지 공유형 엑셀 시트로 관리하고 있어요. 한쪽만 관심이 많고 다른 한쪽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빈둥이에요. 오늘은 제가 커플 통장을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커플 통장을 만들면 꼭 한 번쯤은 싸운다. 이거 진짜 많이 듣잖아요. 누가 관리할지, 어디까지 커버할지, 얼마를 넣을지 사소한 것부터 은근 부딪히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통장을 만드는 걸 넘어서 제가 어떻게 남자친구랑 같이 커플 통장을 만들게 됐고 어떤 기준으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싸우는지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이패드에다가 싹 정리해왔거든요. 이거 읽으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커플 통장을 만들게 된 계기, 그 시작은 여행비 통장이었어요. 저랑 남자친구가 여행 가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데이트 통장이 아니라 월에 5만 원씩 여행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생일이 9월이고 남자친구 생일이 11월이에요. 연기연애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나중 되면은 생일 선물 주는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기념일 챙기는 거 좋아하지 않고 생일 선물도 갖고 싶은 게 딱히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생일은 생략하고 제가 9월이고 남자친구가 11월이라 그 사이에 10월에 여행을 가자. 이게 저희만의 기념일 루틴이 됐어요. 근데 현실은 렌트비, 식비, 생필품. 이게 생활 속에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그 여행비 통장에서 꺼내 쓰자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랑 저랑 상호 협의하에 여행비 통장이 공용 생활비 통장으로 전환하게 되었어요. 각자 월 25만 원씩 총 50만 원을 매달 데이트 통장에 넣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데이트 통장을 어떤 통장으로 쓰느냐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처음에는 연이율이 높은 파킹 통장을 쓸까 생각도 했는데 아무래도 명의가 한 사람만 되니까 데이트 통장으로 쓰기에는 좀 복잡하더라고요. 데이트 통장하기 적합한 통장은 토스뱅크랑 카카오뱅크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토스뱅크를 씁니다. 가장 좋았던 건 커플 각각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각자 카드로 소득공제도 따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거래 내역에 댓글을 달을 수가 있어요. 각자 어떤 이유 때문에 계좌에서 돈을 빼갔는지 아니면 넣었는지도 댓글 달기 기능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를 굳이 안 썼던 이유는 둘 다 주 거래 은행이 토스뱅크라서 토스뱅크를 썼던 이유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데이트 통장 수입 지출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둘 다 합해서 50만 원을 월 고정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외식비를 웬만하면 블로그 체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 시작한 지 한 3년 차라서 외식은 거의 다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행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그 여행 블로그를 통한 파트너스 수익금이 있어요. 오빠랑 같이 시작을 하게 돼서 그 포스팅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를 데이트 통장에 입금을 해요. 이게 각자 쓰면 금방 사라질 돈인데 같이 시작하니까 잘 모이고 알차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익과 저축은 공유형 엑셀 시트로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편해요. 카드 쓴 내역, 입금한 내역, 뭐 했었는지 서로 투명하게 한눈에 정리가 되니까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소비 습관을 정리하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데이트 통장 만들면서 지금까지 싸운 적이 없거든요. 싸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동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였어요. 공동 생활비는 50만 원을 넘기지 말자 였습니다. 이렇게 수치적인 목표를 세우니까 월 현금 흐름, 고정 지출, 변동비까지 더 구체적인 세부 플랜을 세우게 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얻어야 되는 경제적인 공부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오빠랑 부동산 대출 얘기, 금융 경제 공부도 같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게 데이트 통장을 같이 개설하고 부업도 병행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요즘 이런 얘기 나누는 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저희 둘만의 취미가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사람이 소비에 관해서 좀 더 이성적으로 변하는 걸 느꼈어요. 주변에서 데이트 통장 만들면 정말 많이 싸운다고 많이 듣잖아요. 제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서로의 관심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은 돈에 관심이 많고 아껴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 상황 때마다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소비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쌓이고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데이트 통장을 만들기 좋은 시점은 각자가 각자의 돈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때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돈을 벌고 각자 돈을 쓰고 그 과정에서 이 돈이라는 소중함과 관심이 생겨야만 서로가 공용 통장을 대할 때 상호 간에 존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만 관심이 많고 다른 한쪽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푸시하는 관계면은 제 생각에는 그거는 따로 관리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데이트 통장은 단순하게 돈을 쓰는 구조가 아니라 생활을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가 된 것 같아요. 서로의 소비 습관을 더 수치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유익한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데이트 통장을 고민하는 커플이 있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정말 작게 1분만 시작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의견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리고 지금 유튜브 하는데 그런 댓글들이 힘도 많이 되고 컨텐츠 만드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DM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